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추가 부양 의지를 또 한 번 시사한 것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한 포럼에서 유로존의 물가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2%에 근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용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업무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날 성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가 최종안을 거부함에 따라 화이자는 다시 인수안을 제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9일 화이자의 세 번째 인수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은 주당 55파운드, 총 690억 파운드였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의 시장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 GfK는 6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이자 전달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GfK는 크림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계속됐지만 독일 경제는 안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특별한 지표 발표도 없었는데요. 영국도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는 드라기의 경기 부양 발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1% 이상 상승했죠. 4거래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프랑스도 0.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이번 주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유지했지만 펀드 환매 물량 강해지면서 2010장 겨우 지키며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시장도 드라이 효과가 이어질지 자세한 전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국내외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펀드 환매 압력의 지수는 오후장 들어 탄력을 잃었는데요. 이 월말로 다가오면서 윈도우 드레시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기관은 언제쯤 돌아오게 될까요? 오늘장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박민호 앵커님이 말씀드렸지 기관들이 언제쯤 공격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3조 4천억을 하방적으로 걸어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워낙 많이 거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공격, 소위해서 이제 기관들의 공격이 과연 언제 될 것이냐. 그 기관의 공격 타임이 항시 외국인이 매수를 내도록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기관들의 동향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봐줘야 된다. 물론 선물은 기관들이 돈을 많이 잃었지만 옵션에서 서서히 돈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기관들이 옵션이 이제 아마 금융투자부터 옵션의 시간 가치로 인하여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서서히 옵션에서 물려들어간 그런 부분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선물에서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인지를 좀 하고 과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1일평의 하방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는데 오늘 또 마지막입니다. 11일평의 하방이냐 상승 쪽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5일이평하고 11일평이 수렴 상태입니다. 수렴 상태인데 5일이평과 11일평이 데드 크로스가 난다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한번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승의 추세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떨어지는 이죠 낙하산 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침에 토픽 뉴스를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총 가격이 우리나라 주식에 40%를 점한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습관을 여러분께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종합주가의 상승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뜨는 그런 날이었다,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 지수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ADX 자체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부쩍 이제 횡보하겠지만 ADX의 반등이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올라온다면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인데요. 월피벗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에 완성이 되죠. 월피벗이 완성이 되는데 월피벗을 지금 보시면은 월피벗이 이번 월피벗이 저번에 2035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뭐 원로는 거의 다 움직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크는데요. 월피벗 자체가 지금 현재 꼭지에서 바닥에서 이번 달에 여러분 보다시피 90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이달 올해 최저점 1934였고요. 최고가 2022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달에 월피벗이 다 움직였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월피벗이 다 움직였다는 말은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 내기 힘든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 월피벗이 지금 5월 월피벗인데요. 6월 월피벗까지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하고 주식을 지금은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주피봇으로 봐서는 뭐 상승의 여러 가지까지 2035까지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2035까지 충분히 있는 자리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자체가 3주 전에 워낙 큰 토지의 양봉장 때에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3주 전에.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상승 그리고 건너뛰기가 상승을 장대 양봉 주고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아직까지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은 16억 읽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300억이 며칠 전만 해도 520억이었는데 옵션에서 시간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뜨는 그런 자리에 보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동향을 기관 외국인 동향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얘기했죠. 저포즈 아메로패시픽이라든지 영붕 이런 종목이 기관이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들이 풋을 갖고 있어도 선물을 갖고 있어도 아직까지 팔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빼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관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절대
주식을 뺄 생각이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의 아직 공격이 시간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볼까 하시면요. EQ 캔들 보면 캔들이 굉장히 적어 있을 수 있습니다. 캔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활동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동성이라는 것은 선물의 동량이 굉장히 이제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전고가를 갱신하려면 대량들이 되면서 주가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활동성 없이 도치가 계속 나는 부분, 활동성이 없는 부분, 거래가 걸어드는 부분. 이게 이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한쪽으로 갈 때 심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보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원화의 강세는 화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또 100불이 넘었어요. WTI 지수도.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이 1300불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경의 특감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부분보다 주가가 조정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조정 안 받는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기관들이 분명히 옵션에서 돈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게 이제 뭐를 대변할 것인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차익 매수와 차익 매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2평으로 봐서는 5일 2평, 11일 2평 데드크로스냐 아니냐. 그리고 그 2평 자체 21평까지 이게 크다. 이게 크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체에 거래 활동성, 주가가 보통 신고가를 갱신할 때 대량 거래가 해야 되는데 어제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대량 거래가 안 됐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매물대를 자세히 보시면 매물대의 무게중심이 1960에 있습니다. 1960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 받칠 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전환선의 상승 대단했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환선이 끊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전환선이 횡보 국면이다. 횡보 국면이라 말하면 뭡니까? 캔들이 조금만 하면 전환선 아래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상승한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승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어떻게 본 사람 모르는 사람 보는 인터넷에 서울경제 치시면 수익을 말하다. 저 큰 얼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상세한 한 주 시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만에 귀국을 하니까 벽보에 이제 선거 벽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토익 뉴스를 봤는데 저는 이번에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이냐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딱 한 명입니다. 뭐 어떤 한 명이냐면 일단 공무원을 줄이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안 찍겠다. 그리고 공무원 자른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찌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 언뜻 보면 주가가 보입니다. 뭐 보이냐면 상승파의 어떠한 뭡니까 파형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의 주가는 하락을 한번 주고 상승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물론 스펜 원이 구름이 붉다는 것은 인정이 해야 됩니다. 구름이 붉다는 것은 주가가 바로 급락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지금 일단 주가 자체가 전환선이 캔들에 가까이 있다는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일목균형표에는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가 뚜렷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의 동향이 재밌죠? 선물 여러분 랭코 차트는 당연히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고요.
가기 차트가 여러분 상승의 횡보 국면에 와 있습니다. 자, 스윙 차트는 여러분 보시죠. 횡보 중에도 여러분 상승의 행보냐 하락의 행보냐 볼 때 상승에서 하락 분야로 전이됐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횡보 국면이지만 그 횡보가 한 업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몸줄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자리에 한번 겁을 내느냐 볼 때 지금 장이 겁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환도 살아있고요. 자, PMF 다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있는데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어제 때 11일평이 하방 이탈했다. 11일평이 하방 이탈하면은 당시 장대음봉이 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일평이 캔들 차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과연 11일평이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을 대할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자로 여러분 영업일수가 큰 장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사이에 외국인 농량 앞으로 11일 남았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가 10일. 저도 굉장히 지금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진짜로 조심을 해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는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조금 적게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 곁에 대응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대응을 안 합니다. 지난주부터 대응을 안 하고 큰 손들에게 따라가는 수긍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가 죄송한데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만이 여러분을 사는 지름길이 있다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첫 번째 기관의 선물 동향. 그 다음에 이제 비차익 수매수.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네이버가 카카오톡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4% 이상 급락이 나오는데 네이버의 주가를 오늘 또 한번 봐줘야 됩니다. 네이버 주가가 만약에 약세를 보인다.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 피할 것 같습니다만 네이버 장 자체를 네이버를 여러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오늘 꼼꼼하게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정성천엄 신창환입니다. 네,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한 번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 하셨죠. 또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습관도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부담이었죠. 이 코스피가 5일선 소폭 내준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추천 종목 가운데 OCI가 좋은 흐름 보였고 이자표는 좀 음봉 마감하게 됐는데 오늘 역전이 가능할지 먼저 시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애매하고 좀 지수에 비해서 이제 거칠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제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5일선 저항 여부 이 부분들이 지금 지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지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저항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코스닥이 21선까지 장 초반에 땡기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종목들이 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습이어서 어제 사실 수익 보신 분들보다는 손해 보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 효과로 인해서 경쟁사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4%대 급락 그리고 3전의 5일선의 저항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기관 매도세가 어제 주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들의 매도세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증권대에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매도를 한다. 앞뒤 안 가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이 삼성증권은 지수 2050포인트까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홀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적인 부분 그리고 3전의 5일선 저항이 현재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삼성증권을 상승 시에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증권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종목이 이제 OCI 같은 종목이 되겠죠.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수익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3%대 강세가 나오면서 대형주들 중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참 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OCI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대한항공 그리고 OCI 이 세 종목의 공통된 그런 포인트들이 기관 매수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OCI의 수급적으로 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상승의 주요 요인들이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기간 조정 후에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었고 이제는 고점들을 한 단계 그럼 넘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박스권 상당 가격이 18만 3천원대 구간까지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3% 정도 상승 후에 살짝 윗꼬리가 좀 나와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체크하면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 가격이죠. 18만 3천원 부근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8만 3천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수익은 챙기고 보는 전략으로 해서 오늘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엘 페어입니다. 이 이지엘 페어가 어제 의외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이 지수 대비 종목별로 좀 하락했다라는 하락이 좀 강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느꼈던 종목인데 다행히 그 주체는 개인들의 매도 주체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4거래일 동안 지금 개인들의 대량 매도 그리고 어제 기관들의 약 1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와줬지만은 기관이 던진 것 치고는 어제 4%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되겠죠.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13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락은 했지만은 기술적으로도 제가 최저점을 11,000원대
11,000원대 지지를 보고 11,000원대 지지를 보고 손절가는 그 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한 4% 정도 하락은 했지만은 그 선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 해서 일단 오늘은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게 11,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지지를 한다면 아랫꼬리는 길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급은 기관들의 수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개인들의 수급이 나오는지 오늘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 오늘 좀 체크하자 그리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 11,000원대 지지가 가능하다라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춘다는 의미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좀 초점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죠. 시장에서 지금 기관의 매도세로 압박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관 매도세가 꺾이면서 매수세로 시장이 전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이 좀 가능한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사실 보면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삼성증권도 그렇고 OCI 같은 경우에도 짧게 끊어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보다는 좀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좀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흐름들 잘 읽으셔서 종목을 좀 고르시거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상한가 팩토리 꾸준히 잘 시청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어 나가시면서 종목들 대응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의 추가적인 종목들보다는 일단은 EGL 페어의 저점 지지 그리고 추가 매수 그리고 삼성증권의 수익 실현 그리고 OCI의 183,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보면서 풀어가는 하루가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규모가 약해지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하셨죠. 코스닥은 21선 저항 여부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휴장하면서 보다 국내 증시 수급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되는데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